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실적 발표 이후에 투자에 대한 어떤 부담 이것 때문에 종목들 좀 하락을 했는데 시간 내에서는 실적이 또 호조세를 보이면서 반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끝났는데 일단 뭐 휴전이다. 그런데 뭐 확실하게 확정된 건 없다. 이렇게 좀 엇갈린 평가가 나온 점도 오늘 지수에 어떤 부담을 일부 줬고요. 우리 증시는 삼성전자로 어제 지수를 방어해서 그렇지 하락 종목 수가 되게 많았잖아요. 특히 코스닥은 1300개, 보통 투매를 기준으로 볼 때 1300개 이상이면 투매로 보거든요. 어쨌든 뭐 상당히 많은 종목이 하락한 다음 날 반전 매수가 좀 유입되는지 이 점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뭐 다 하락했는데 뭐 업종별로 보면 거의 대부분 업종이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이제 가치주들, 뭐 헬스케어라든가 금융주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가치주 영역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언론사들은 테크 팔고 가치주로 이동한 날이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술주들이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지수를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 이슈들을 보면 일단 미중 간의 정상회담 이후에 휴전이 됐죠. 뭐 우리가 다 예상했던 부분, 관세 내려준다, 히토류 공급받는다, 미국산 대두를 중국이 구매한다. 그다음에 이제 블랙웰 이하 칩에 대해서 공급을 할 수도 있다. 뭐 이 정도였는데 일단 시장의 평가는 단기적으로 하방 리스크는 제거를 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건 뭐 틱톡 문제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라는 점을 좀 아쉬워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그냥 반도체는 미국과 중국 간 치고받는 공이 된 상황이 됐다. 그래서 좀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다면 증시가 더 좋았을 텐데 뭐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FOMC가 지나갔잖아요. 현재 파월은 12월에 금리 내린다라는 거 확정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 연준은 고용을 중시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아마 12월에도 금리 내릴 거야. 아직까지는 이제 금리 인하 전망이 훨씬 더 우세한 편이고, 특히 이제 이 점을 좀 주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후에 나온 보도에 의하면 파월이 이제 주식시장 상승이 관세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경제가 이제 견뎌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다.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그러니까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이거는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라서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라 지금 증시가 하락을 하면 안 그래도 관세 때문에 쉽지 않은 경제 여건이 더 나빠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연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제 주식시장을 의식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취지의 어떤 분석 이런 것들도 좀 일부 있었습니다. 오늘 뭐 지수 자체를 떨어뜨린 거는 이제 기술주들인데 특히 메타가 많이 빠졌잖아요. 오늘 하루에 시가총액이 2천억 달러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근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250억 달러의 회사채, 그러니까 빚을 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빚을 내기로 했어.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증권사들 다수가 이제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그런 결과를 냈고 그게 또 그럼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저러는 건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의구심이 나오면서 이제 빅테크 약세, 지수 하락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뭐 시장에서는 여전히 AI에 대한 관심은 높은 것 같아요. 지금 오픈 AI가 내년에 상장을 추진할 수 있다. 그래서 상장 통해서 600억 달러를 조달할 건데 이거는 600억 달러 조달은 역대 IPO를 통해서 조달하는 자금 규모로는 사상 최대. 그 아람코가 300억 달러가 안 될 거예요. 제 기억에. 근데 어쨌든 600억 달러면 어마어마한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 거고 또 시가총액은 아마 1조 달러까지 가치가 인정될 수 있다. 이런 어떤 주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뭐 비록 지수가 하락하긴 했지만 뭐 울프 리서치나 웰스파고나 이런 데서는 증시 계속 올라갈 것 같다. 뭐 실적이나 금리 인하가 뒷받침하기 때문에 뭐 조정이 나온다라면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종목들 보면 빅테크 내에서 알파벳은 올라갔고 반면에 빠진 종목들 낙폭이 제법 컸잖아요. 메타가 11%, 테슬라가 4.6%, 브로드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런 종목군들이 2, 3% 하락하다 보니까 지수가 이제 플러스 나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일라이릴리 같은 어떤 종목과 일부 금융주가 플러스 나면서 지수 그나마 낙폭을 좀 방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메타가 유난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메타가 차트가 완전히 추세적으로 보면 200일선까지 한 번에 깨버리는 그런 하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히 시간 외에서 마감하고 나서 이제 애플하고 아마존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도 잘 나왔고 향후의 실적 전망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실적 발표 직후에는 주가가 잠깐 밀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폰 매출이 생각보다 약한데 그래서 좀 밀렸었는데 다시 이제 연말 쇼핑 시즌에 아이폰 매출이 상당히 좋아질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을 공개하면서 상승 반전을 했는데 이거는 뭐 이후의 추세가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지만 일단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주가는 둘 다 강하게 올라갔고 이게 이제 시간 외에서 주요 빅테크주들까지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 보면 최근에 이게 증시가 좋은 게 맞나 싶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주요 업종별 추세 차트거든요.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기술 업종만 올라요. 기술 업종만 올라가고 뭐 에너지가 됐든 금융이 됐든 헬스케어가 됐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궤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근데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트럼프 임기 1년 때 10월 29일 기준으로 봤더니 일기 때 기술주가 그때 당시에 30.6% 올랐거든요. 근데 같은 날 조사해 보니까 기술주가 30.9%가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똑같이 에너지주는 빠지고, 에너지는 일기 때 8.4% 빠졌는데, 이번에 5.8% 빠졌고, 그래서, 이거 뭐, 트럼프 임기 때 작정하고, 일기 때하고 똑같이 업종을 만들어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한 게 있었던 거 아닌가, 뭐, 이런 의심까지, 뭐, 하든, 근데 공교롭게도 너무 똑같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운용하는 자금들도 있긴 있나 보다, 뭐, 이런 식의 해석도 일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서, 시장이 쉽게 안 빠질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 평균이 그 2006년 이후에 하여튼 보면 평균적으로 한 75%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가 예상치 상회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은 가이던스를 되게 보수적으로 제시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가이던스 넘기게끔 조절을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증권사들도 그 정도 선에서 이제 실적 예측을 하는데 웬만하면 그걸 넘깁니다. 그래서 보통 한 70%에서 75%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85% 정도가 예상치 상회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 때문에 너무 쫄아들어 있었던 건가 뭐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 다만 연말이 문제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쇼핑 시즌에서는 어마어마하게 구매를 하는데 보통은 이번에는 관세 때문에 가격표가 달라져 있을 거고 그래도 과연 소비자들이 그걸 이제 사들일 거냐 받아들일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그 증시가 올라가 주면 그게 가능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봐서 좀 정부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증시를 좀 안 좋은 쪽으로 자극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분석도 일부에서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블 논란이 있긴 한데 그 12개월 선행, 그러니까 앞으로 12개월 후에 실적이 어떻게 될까? 심지어는 20개월 후까지도, 2년 후까지도 예상을 해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 때 피크 쳤을 때 근접해 가고 있긴 한데 그 IT 버블, 닷컴 버블 때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낮다.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이게 조금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피크다. 아니다. 이번에는 빅테크가 실적이 워낙 좋게 나오고 있어서 숫자가 잘 나오기 때문에 뭐 버블 논란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갈리는데 적어도 닷컴 버블 때보다는 아직은 훨씬 낮은 수준이라 지금 뭐 버블 이야기는 나올 수는 있지만 지금이 버블이야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이 아니라 전 세계 증시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증시인데 AI가 계속 실적을 뒷받침하고 있어서 뭐 완전 버블이 터질 지경 이런 이야기는 아직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코스피 월봉인데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이걸 이제 갑자기 월봉을 보여드린 이유는 복습. 예전에 저 막 한참 너 낙관론자지 막 저 댓글 악성 댓글 나오고 할 때 악성 댓글이라고 하면 결례인가? 근데 하여간 그때 이제 제가 막 코스피가 120월선 정도 나오면 10년 추세선에 바닥을 친 거라서 웬만하면 바닥 친다. 저기에서부터는 이제 주가가 반전된다라고 그때 한참 노래를 했잖아요. 지루함이 좀 있긴 했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되게 많이 올랐죠.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건 나중에 언젠가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또 써먹을 때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20월선이 경기가 완전히 망가지지 않는 단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바닥이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면 되는데 다만 이제 지금 고민은 중형주 쪽이 아직까지는 쉽게 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중형주군에 증권주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았다가 어제 빠졌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지표가 시장 추세가 왜곡됐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중형주 지수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는 삼성전자 가지고 다 지수라든가 대형주는 움직일 수 있는데
중형주 쪽은 시장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는 게 중형주 지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형주 지수를 가지고 지금 시장 흐름이 좋구나 안 좋구나, 그러니까 뭐 코스피 지수보다 이거 가지고 가늠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해 보이고요. 현재 코스피 수급 보면 개인이 뭐 10월 28일에 2조 1천억, 어제 같은 경우는 거의 1조 6천억 이렇게 매수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단 외국인들의 연속 매수가 잘 안 나오고 있는 점, 그러니까 3일 연속 매수는 10월 20일 이후에 없어요. 예, 그래서 외국인들이 조금 주간 단위로 2주 연속 매도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좀 고민이 될 수 있죠. 계속 매도라면. 그 다음에 이제 금융투자가 지금 매도로, 어제 같은 경우 나왔는데, 금융투자는 매도로 돌아서기 시작하면 한동안 큰 매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좀 쭉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매수하기는 어려운 상태라서. 그리고 연기금도 최근에 매수를 잘 안 해요. 이번 주 들어서 올 매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관 쪽이나 외국인들 수급이 어정쩡한데, 이 중에서 특히 외국인들이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3일 연속해서 이제 매수를 잘 안 하고 있는 상태가 반복되면 투자자들이 일단 4,000에서 4,100 사이를 피크로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계속 단기 매매만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4,100 몇 포인트 되면 일단 매도, 또 4,000포인트 근처 가면 매수, 이런 식으로 시장이 되게 핑퐁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전이 나오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코스닥은 어저께 이제 900 며칠 동안 900도 위에서 계속 있었는데 어제 900 아래로 내려갔잖아요. 근데 뭐 이게 좋은 거일 수도 있고 나쁜 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수하고 ADR하고 계속 궤적이 비슷하게 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는 지수가 반등을 해도 그냥 대형주 몇 개만 가지고 지수만 반등시켰지 중성주가 딸려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면 대형주 가면 중성주도 딸려서 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상승 종목이 갑자기 확 늘어날 수도 있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수는 오르는데 하락 종목이 되게 많은 그런 상황보다는 지수 오를 때 상승 종목이 같이 딸려서 올라가는 날에 비중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분위기만 바꿔주면 조금 종목들이 와 하고 밀고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된다. 근데 아직 그런 여건을 안 만들어줘, 안 나오고 있어서 문제죠. 그러니까 어제 되게 많은 투매가 나온 다음 날이라서 오늘과 월요일에 이제 그런 어떤 반전 시도가 나오는지 이것도 되게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주요 종목들 한번 추세를 보니까, 제약바이오 상승 이후에 이제 어정쩡,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어제 LNF 이슈 때문에 좀 빠졌죠. 그러니까 LNF 말고는 악재로 나온 건 없었거든요. 근데 사실 근데 이게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 뭐냐면, 어제 2차 전지 일제히 빠지면서 그게 추세가 끝난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장주가 뭐 쉽게 끝난다, 한 방에 끝난다, 이것도 어려운데, 다만 이제 거기서 자금이 되게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금이 어디론가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2차 전지 주가와 별개로 이 자금이 어디로 이동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오르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좀 특별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로봇주는 어제 같은 경우도 일단 플러스는 냈죠. 그다음에 엔터주가 최근에 추세가 좋고, 뭐 하이브에서 이제 BTS 내년에 월드 투어 한다. 그리고 이제 시진핑이 와 있는 상태니까 한한령 관련해서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올지도. 이게 지금 JYP 보시면은 중요한 차트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8만 원대 초반이 계속 맞고 떨어졌던 자리라서 되게 중요한 자리에 와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종목들별로 좀 엇갈리긴 하는데, 원익 IPS하고 한미 반도체를 지금 보통 추세적으로 중요한 종목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괜찮죠. 그래서 반도체 쪽 흐름은 이제 괜찮은데, 이제 오늘장이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장에서 코스닥의 분위기가 돌아설 때, 예를 들어서 돌아서는 날, 오늘이 될지 모르지만 돌아서는 날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업종이 뭐냐, 요것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정리를 해보면, FMC, 주요 정상회담, 실적 발표, 이런 것들이 거의 통과가 되는, 이벤트가 소멸이 되는 상태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원래 이제 실적이라든가 이런 개별적인 이슈로 넘어가게 될 것 같은데, 관건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어서 2주 연속 매도가 되는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정도에서는 조금 반전이 되느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실적을 입증을 했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 이제 두 종목이 올라가면서 지수 지탱을 해줬죠. 근데 이게 이제 다른 광범위하게 시장 분위기를 좀 끌어다주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쟤네들이 저렇게 움직이면 지수 함부로 밑으로 못 때리겠네. 그러니까 시속 게임은 나올 수 있어도 지수 자체를 하락장으로 못 끌어가네. 이렇게 돼버리면 시장이
좀 안 오른 종목 뭐 있지, 눌린 종목 뭐 있지 하면서 순환매를 계속 돌릴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반도체가 계속 버텨주느냐, 이것도 되게 시황상 중요하고, 어제 코스닥 1300개 투매, 그러니까 보통 저 정도 투매 나오면 기술적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 뭐 실제로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오게 되는지, 만약에 나온다면 이럴 때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는 업종이 뭐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역대 예전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이거 업데이트해서 보면 역대 코스피 상승장을 보면 평균적으로 한 15개월, 예, 그러니까 정도 걸렸거든요. 그리고 평균 상승률은 107% 정도. 근데 현재 10개월에 82% 정도니까 평균, 근데 이게 편차가 되게 크긴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기간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부터 26개월까지 벌려 있고, 다음에 이제 상승률은 75%에서 267%까지 있어가지고 이게 되게 좀 격차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평균치 대비는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다. 그리고 이제 뭐 PBR 밴드 제가 가끔 인용해 드리는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니까 한 4,800까지는 중장기로는 가능할 것 같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이제 트럼프가 변수를 안 만들어야죠. 뭐 그러니까 그 사이에 트럼프 변수가 없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거는 뭐 어디까지나 현재 수치가 그렇다라는 거고, 변수가 나오면 뭐 언제든지 또 장이 바뀔 수 있으니까 뭐 그 내용은 나올 때마다 계속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어제 제가 우연히 들은 얘기인데, 제가 시황맨인 거 아는 지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제 주변 사람들은 모르겠지 하면서 몰랐으면 하고 했는데, 예, 너무 많이들 알고 있어서 혼자 그냥 쉬쉬할 필요가 없구나,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또 제가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어서, 예,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하여튼 좋아요, 구독하기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